안녕하십니까. 8차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훈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와 분노가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체질 중에서도 어떤 체질이냐에 따라서 이 해로움의 정도가 같지 않습니다. 매우 예민한 체질도 있고 반대로 쉽게 이겨내는 체질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병의 근원이라는 이 스트레스와 분노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체질과 연관지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사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의 한 학자가 평화롭게 놀고 있는 쥐가 있는 곳에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고양이를 지나가게 하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후 며칠 뒤에 쥐의 위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쥐의 위장에 피멍이 들어있고 심장은 거의 다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단지 고양이를 지나가게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스트레스를 얼마나 심하게 받았는지 생명까지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비록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지만 이 사람도 역시 스트레스와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건강이 크게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이 현대인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아마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심각하겠죠. 특히 분노의 마음과 연결된 이 스트레스는 건강을 가장 심하게 망가뜨립니다. 예전에 어떤 동물 실험 연구소에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의 이 입김을 고무풍선에 담아서 이를 냉각시켰습니다. 이것을 액체로 만들어 쥐에게 주사했더니 3분 동안 발작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자, 일찍 사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자료도 있습니다. 대부분 성격이 급하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며 항상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고 비협조적이며 신경질을 잘 내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는 이 뇌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뇌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 등이 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뇌혈관 방어벽이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방어선이 느슨해져 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온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기능이 저하되어 건강을 잃게 됩니다. 또한 나는 그 꼴을 보면 못 참아와 같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유해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이런 해로 물질이 분비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그리고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니 이 얼굴이 파랗게 질립니다.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연속해서 받게 되면 몸의 저항력도 급속히 떨어져 천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목이나 어깨, 허리 등에도 경직이 오며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불안, 신경과민, 우울증, 분노, 좌절감, 성급함, 참을성 부족 등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굳어지며 마비되며 심하면 뇌혈관이 터져서 뇌졸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삶은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나 가능한 일이 아니겠지요. 다만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인드 컨트롤과 자기 최면을 거는 겁니다. 바로 다음처럼 말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잖아. 남들도 다 겪는 거잖아. 태어민 목체질이라면 허허 웃으면서 너는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서 잘도 넘기는데 이만한 일로 내가 왜?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부족하고 실수를 하잖아. 저 사람이 뭘 모르거나 착각했던가 아니면 오바를 하는 거지. 이번만큼은 내가 마음 넓게 용서하고 이해해주지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혹시라도 대립하는 상대방을 위한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나의 정신과 육체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턱도 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변화될 희망조차 없는 사람이면 어찌할까요? 그런데도 꼭 용서해야 할까요? 그건 성인군자 또는 도인들이나 가능한 일이겠죠. 그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마음속으로 그냥 시원하게 욕해버리십시오. 화를 내고 얼굴을 붉히며 싸우다 보면 내 몸과 마음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천근만근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게 어딥니까? 추가적으로
항스트레스 호르몬의 주재료인 비타민 C를 듬뿍 섭취해 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지는 것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쌓이는 스트레스는 날려버려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잔뜩 받았을 때 집에만 있다 보면, 특히 생각 많은 체질 이런 분들 집에만 있다 보면 안 좋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내 몸과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친구를 만나 즐겁게 시간을 보내십시오. 아니면 취미활동과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발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이 복잡한 머리가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도 다소나마 가라앉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분노를 체질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오장육부 중에서 간과 가장 직결됩니다. 생각을 주관하는 비까지 약하면, 즉 소화기능까지 약하면 간의 분노라는 감정과 생각이 만나서 생각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화가 솟구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간과 비가 약한 한태양인 금운 체질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 다음으로 간이 최약 장부이고 비위가 차강 장부인 열태양인 금양 체질입니다. 이 두 체질은 스트레스와 분노의 마음이 이 정신과 육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이 두 체질은 우리 민족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아직도 태양에는 거의 없다면서요 라는 분들은 설마 없겠지요. 그런 분들께는 제가 출판한 가장 쉬운 8체질 자가진단을 추천합니다. 체질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책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몸 그리고 정신과 육체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육체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또한 섭생 잘못으로 이 육체가 무너지면 이 마음도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도 오늘 다룬 내용을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가급적이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해야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고 작은 장점이나 성취도 서로를 칭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구름이 부를 때까지는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복은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오늘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